혹시 미묘하고 오래 지속되는 냄새를 맡고 잠시 멈춰서서 이게 나한테서 나는 냄새일까? 라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매일 샤워하고 더드란트를 사용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등 자신감을 흔들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몸에 숨겨진 한 곳이 있는데 시니어의 99%가 간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독특한 노인 냄새 외 놀라운 원천이죠. 이 영상의 끝까지 시청하여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왜 놓치기 쉬운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냄새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과학 기반 단계들을 알아보세요. 영상을 보고 나면 힘을 얻고 자신감을 되찾고 신선함을 되찾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나이에도 빛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년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일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을 남겨서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봅시다. 파트 1. 노인 냄새의 신화. 사람들은 특정 주제, 특히 노화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는 기묘한 춤을 춥니다. 삐걱거리는 관절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탄하고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린 것에 대해 낄낄거리며 커피를 마시면서 소화불량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갑자기 멈추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속삭이거나 아예 피하는 주제, 바로 이른바 노인 냄새입니다. 네, 그것은 실제합니다. 당신의 상상이거나 잔인한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시니어들에게는 원치 않는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곰팡내 나거나 퀴퀴하거나 심지어 약간 시큼한 냄새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화에 가장 적게 논의되는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침묵을 깨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냄새는 존재하지만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끈하거나 기분 나빠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 불결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위생에 대해 부지런하며 어쩌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그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샤워하고 어쩌면 하루에 2번도 할 것입니다. 향긋한 샴푸로 머리를 감고 꼼꼼하게 이를 닦고 더드란트를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꼼꼼한 우리조차도 이 냄새가 시작되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체는 놀라운 기계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명확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피부 세포는 빠르게 회전하여 죽은 세포층이 축적되기 전에 벗겨집니다. 땀샘은 더 활동적으로 되어 불순물을 배출합니다. 피지, 즉 몸의 천연오일은 피부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냄새를 막는 일종의 생물학적 균형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균형은 이동합니다. 몸의 재생 과정이 느려집니다. 피부 세포가 효율적으로 벗겨지지 않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 죽은 피부가 쌓입니다. 땀 생산이 감소하고 피지의 구성이 변하여 더 끈적해지고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덜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특정 냄새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를 가장 실망시키는 것은 사회가 이 냄새를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주름 흰 머리, 돋보기, 안경과 함께 묶어 놓았죠.
하지만 명확히 합시다. 주름은 시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잘 산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흰머리는 지혜의 은빛 왕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그것은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속삭이거나 때로는 뭔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주름이나 흰머리와 달리 냄새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신형이 아니며 확실히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화의 특정 측면은 단순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노인 냄새는 나이 자체의 부산물이 아니라 간과 의도적인 방치 또는 인지 부족의 결과입니다. 이 냄새가 시작되는 중요한 부분을 시니어의 99%가 놓친다고 말할 때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몇 년 동안 놓쳤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르고 있었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의사도 심지어 저와 정직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딸도 말이죠. 어쨌든 민감한 주제이고 사람들은 당황하게 할까봐 꺼려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베개에 희미한 곰팡내, 나는 냄새가 남아있거나 누군가를 너무 세게 안았을 때 약간 시큼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것은 계시였고 유쾌한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는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깨달음이었고 이른바 노인 냄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해방적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노화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서 보내는 메시지이며 관리가 필요한 특정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간청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냄새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신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되찾고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자신감과 존엄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전히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파트 2 의사들이 말하고 있지만 충분히 크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지 저의 십자군 원정이나 일화적인 생각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노인 냄새 현상은 과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수년 동안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로 그들은 환자들과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주제가 심장병, 당뇨병 또는 관절염과 같은 더 시급한 건강 문제에 가려져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우리의 자존감, 사회적 상호작용 자아 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또한 중요하며 이제 이 대화를 밝은 빛 아래로 가져올 때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노넷날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용어이지만 노화 냄새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노넷날을 노인과 관련된 독특한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피부의 오메가77 지방산이 산화라는 과정에서 산소와 상호작용하여 분해될 때 생성됩니다. 카운터 위에 놓아둔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의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산화작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과정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 몸이 피부를 깨끗하고 냄새 없게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다른 오일과 땀의 혼합물을 생산합니다. 피지와 땀은 천연정화 시스템처럼 작용하여 불순물을 배출하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물질의 생산이 변합니다. 피지는 더 끈적해지고 덜 유동적이 되는 반면 땀 생산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는 논의 날과 다른 냄새 유발, 화합물의 형성에 더 유리한 피부 환경입니다. 일상적인 위생에서 종종 간과되는 신체의 특정 부위는 이러한 냄새의 온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결에 꼼꼼한 사람들에게서도 말이죠. 피부과 의사와 피부 전문의는 이 현상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습니다. 의료저널에서 논의 날에 대한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고 학회에서 논의되거나 세미나 중에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와 앉아서 당신의 몸의 특정 부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이 냄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당황하게 하거나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과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관리하는 데 너무 집중하여 채취 같은 것은 사소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냄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우리가 평생 동안 가꾸어 온 존엄성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대화를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뒤에 숨은 과학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이나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과 의도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냄새의 근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은 아니지만 물론 발 자체도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도 아니며 더드란트가 보통 관리해 줍니다. 심지어 구취도 아닙니다. 구취는 올바른 구강위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근원은 훨씬 더 미묘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간과하는 숨겨진 신체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없애고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파트 3. 잊혀진 영역.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 귀 뒤에 종종 방치되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귀 뒤를 의도적으로 청소한 것이 언제였나요? 샤워 중에 샴푸가 목으로 흘러내리거나 귀 근처를 빠르게 닦는 캐주얼한 행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손가락 빈 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귀 뒤와 주변의 섬세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질러서 종종 간과되는 그 영역이 정말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 손, 겨드랑이의 명확한 영역을 부지런히 씻지만 이 작고 숨겨진 영역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귀 뒤 영역, 특히 귀와 두피가 만나는 주름은 잠재적인 문제의 온상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이 숨겨진 접힌 부는 따뜻하고 종종 습하며 머리카락 안경 또는 보청기에 의해 자주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죽은 피부세포, 피지 천연 피부, 오일 및 땀이 축적되는 완벽한 폭풍과 온상을 만듭니다. 이 부분이 너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해받지 않고 증식하는 이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이러한 축적은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독특한 곰팡 내 나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간과하며 귀 뒤에 이 작은 접힌 부는 시야에서 벗어나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얼마 전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제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고 찰나의 순간에 저는 손녀가 코를 약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재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기울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귀 뒤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왁스 같은 축적물, 약간의 벗겨진 건조한 피부, 그리고 아마도 몇 주 또는 그 이상 동안 축적되었을 방치의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희미하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은 제 숨결이나 겨드랑이가 아니라 귀 뒤에 잊혀진 이 작은 접힌부였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쉽게 놓치지만 그 영향력은 너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귀 뒤를 청소하는 것은 제 일상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1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약간의 부드러운 비누, 그리고 부드러운 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차이는 즉각적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더 신선하고 깨끗하며 제 몸의 필요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전히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2를 남겨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파트 4, 제대로 씻는 방법. 빠른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 이제 범인을 식별했으니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귀 뒤를 청소하는 것은 물을 튀기고 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 정확성, 그리고 부드럽지만 철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더 스마트한 전략을 요구하는 변화를 겪습니다. 거친 세면 수건으로 40대에 사용했을 강력한 문지름은 이제 더 얇고 섬세한 피부에 자극 붉어짐 또는 미세한 찢어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민감한 영역을 제대로 청소하려면 서두르는 것보다 관리를 우선시하도록 적응해야 합니다. 귀 뒤를 올바르게 청소하는 단계별 안내입니다. 올바른 온도로 시작하세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오일을 벗겨내어 건조하고 벗겨지기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축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부드럽고 효과적이며 피부의 보호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잔해물을 풀어냅니다.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세요. 부드럽고 깨끗한 세면 수건, 화장솜 또는 손가락 끝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자극을 피할 만큼 부드럽고 귀 뒤의 곡선과 주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영역에는 너무 거칠 수 있는 거친 스펀지나 루파는 피하세요. 순한 세정제를 선택하세요. 순하고 향이 없는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거친 비누나 향이 강한 제품은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거나 더 많은 박테리아를 끌어들이는 잔여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순한 세정제는 피부의 균형을 방해하지 않고 일을 해냅니다. 조심스럽게 청소하세요. 비누나 세정제를 거품 내어 귀 뒤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귀와 두피가 만나는 주름 귓불, 뒤쪽, 그리고 그 바로 뒤 영역에 집중하세요. 각 귀의 양쪽을 모두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생에 관한 것이지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헹구세요. 모든 비누가 따뜻한 물로 완전히 헹궈졌는지 확인하세요. 남은 잔여물은 자극을 주거나 습기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안경이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건조하세요. 헹군 후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톡톡 두드려 말리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 뒤에 남은 습기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성장을 촉진하는 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가려움증이나 감염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조가 중요합니다. 선택적 유지관리 해당 부위가 건조되면 가벼운 비모낭성 보습제 또는 위치 하젤이나 티트리 오일과 같은 항균성이 있는 토너를 바르는 것을 고려하세요. 이 단계는 매일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부를 수분 공급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축적에 덜 취약하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2~3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끈적한 크림은 이 영역의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양치질이나 세수만큼 자동적인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 이 영역을 우선시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로서 받은 표준 위생 교육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그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더 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15초 의식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킴으로써 당신은 잊혀진 영역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며 이제 더 잘 알게 되었으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귀 뒤 피부를 관리해 보세요. 그 차이에 놀랄 것입니다. 파트 5 자신인지 확인하는 방법.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 즉 개인적인 냄새의 알 수 없는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문제의 가장 기만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자신이 거의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각 적응 또는 코맹증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인간 생물학의 자연스러운 특이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뇌는 당신의 냄새 숨결, 세탁 세제의 잔향 또는 집에 친숙한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친숙한 냄새를 필터링하여 감각 과부하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메커니즘은 특정 냄새, 특히 귀 뒤에 놀랍도록 간과되는 영역에 숨어있는 경향이 있는 냄새에 관해서는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하고 종종 감지되지 않는 냄새는 당신에게는 전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나 불편함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묘한 단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잠시 코를 찌푸리거나 대화 중에 약간 뒤로 물러서거나 따뜻한 두 팔 포옹에서 더 멀리 한 팔 포옹으로의 변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이며 왜 그런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작고 말없는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하고 활기차고 꼼꼼하게 단정한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그 희미하고 지속적인 냄새는 당신이 남기는 인상에 의도치 않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간직하는 기억의 일부가 되어 당신의 따뜻함, 지혜 매력을 압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일단 깨닫게 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피부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냄새가 당신에게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당신이 집에서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신중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깨끗한 면봉, 부드러운 천 또는 티슈를 잡고 귀 뒤를 부드럽게 닦아 귀와 두피가 만나는 주름에 닿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코에 대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세요. 약간의 시큼함 곰팡내 또는 퀴퀴한 왁스 같은 냄새라도 감지된다면
당신은 범인을 식별한 것입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흔하며 좋은 소식은 완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작은 단계를 통해 힘을 얻으세요. 당신은 이미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며 당신은 이제 당신의 자신감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 감각을 되찾고 세상이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답게 보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전히 시청 중이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3을 남겨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파트 6 시니어로서 자신감과 존재감 회복하기. 이제 더 넓고 동등하게 중요한 주제, 즉 오늘날 세상에서 시니어가 되는 정서적 사회적 경험으로 초점을 옮겨봅시다. 많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낙담스러운 현실 중 하나는 서서히 다가오는 투명 인간 같은 느낌입니다. 방에 들어가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까? 나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더라도 조용한 불안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지혜 따뜻함, 독특한 빛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희미한 냄새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을까? 이 두려움은 깊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시니어는 이야기 경험 어렵게 얻은 지혜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늙은 것이 아니라 교훈 웃음 승리 회복력의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당신은 축하받을 만한 유산 존경과 감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한 냄새처럼 미묘한 것이 그림에 들어오면 자신감을 깎아내려 마땅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을 만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상실은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포옹을 제공하기를 망설일 수 있고 어떻게 인식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서 발언하기를 주저할 수 있고 주의를 끄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심지어 철수하기 시작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활기찬 자신을 더 작고 조용한 버전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며 완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향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지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 존엄성 그리고 기쁨을 되찾는 것에 관한 이유입니다. 귀 뒤의 냄새와 같이 간단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놀랍습니다.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더 높이 들고 어깨는 뒤로 젖혀지고 피부 속에서 새로운 편안함을 느낍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망설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옹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이 자신감은 향수로 나이를 감추거나 유행하는 옷으로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깨끗하고 신선하며 거리낌 없이 당신답게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존중하고 숨겨진 냄새라도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수치심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이른바 노인 냄새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작고 간과하기 쉬운 한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의사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 뒤를 닫고 불쾌한 냄새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 간단한 점검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이 지식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냄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 감각을 해제하고 항상 그래왔던 활기차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전히 읽거나 시청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매 단계 응원합니다. 자, 귀 뒤에 숨겨진 그곳에 대한 진실과 간단한 15초 습관이 어떻게 당신의 자신감과 신선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쩌면 노인 냄새 뒤에 숨은 과학 잊혀진 그 영역을 청소하는 중요성, 또는 작은 변화가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서 오늘 배운 한 가지와 일상생활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매주 더 정직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팁을 얻으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계속 빛나봅시다.